사색을 할수록 향기가 납니다. 향기튜브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비늘자에 새긴 약속을 쓰신 저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석영, 김운성 작가님 모셨는데요. 두 분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계속해서 이 사죄를 일본 측에 바라고 있는데 잘 못 알아듣고 있는 부분인 건지, 문제에 대한 왜곡이 있는 건지 직접적인 사과가 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본 측에 우리가 이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이유는 갈등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가해자가 갈등을 조장하는 거지 피해자가 조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피해자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뿐이고, 가해자는 그것을 덮고 마치 정당하거나 아니면 없거나. 가해자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유엔 인권 이사에서 정했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이제 밝혀내고, 그리고 이 국제법에 따라서 배상을 하고, 그리고 박물관이나 교육관을 지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고, 독일의 빌리 브란트 이제 수상이었죠 그때. 이제 그냥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사실은 이제 고노다마를 발표하고 나서 이게 이제 화해치유재단 비슷하게 하려고 했던, 마치 이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치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이 안 보이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고노다마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겼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일본 대사관 앞에 많은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일본 국민들한테 나타나요. 근데 정치인이 안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꾸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예 없다고 잡아떼니,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게 뭐냐면, 왜 한국 사람들은 없던 일을 거짓말을 하냐. 그리고 이거는 다 해결된 일인데 한국 사람들 꼭 돈을 달라고 한다. 그때 당시 여성들이 다 돈 벌려고 군인들 쫓아다녔는데 이런 게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이걸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돈을 달라고 떼를 쓰는 이런 사람들로 이제 묘사가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일단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교육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와서 뭐 사죄한다거나 다 좋은데, 일단 정부가 전쟁을 본인들이 했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스쿠니 신사 안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그 유해를 다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스쿠니 신사 안에 뭐가 있냐면 대만과 우리나라가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우리가 식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는 전범의 역사에 대한 인정,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피해자였다면 또 베트남은 우리로 인한 또 피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에타 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베트남을 가게 됐어요. 그 이유는 할머님들이 나비기금을 통해서 베트남과 필리핀 그 내전이나 전쟁을 통해서 피해받은 여성들을 지원하시는 나비기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우리에겐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베트남의 사죄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베트남에 평화기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평화기행을 가서 베트남을 보고 공부하고 증언자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베트남 피에타상을 제작하게 됐죠. 근데 아직 베트남엔 못 세웠고요. 네, 우리나라 강정마을에 처음 세워졌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에 갔더니 증오비가 있더라고요. 한국군이 너희를 이렇게 죽였단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에 증오비가 있고, 그 옆에 위령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령비에 어떻게 써 있냐면 죽은 해가 태어난 해인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아이부터 일단은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자연이 아이를 같이 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냥 베트남 피에타인데 베트남어로는 무명 아가를 위한 마지막 자장가예요. 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사과의 마음을 시작한 작품이죠. 저희들도 이제 너무 베트남에 미안하고 또 이제 그 살아계신 피해자들 보면서 너무 또 이제 죄송하고 이런 마음 속에서 이 베트남에 대한 사죄에 대한 이 조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베트남에 이제 기증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작가들이. 근데 우리 정부에서 이 베트남에 가는 것을 이제 뭐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베트남에 가지 못하게 된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가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두 분 말고 아니, 다른 둘이 두 이제 분 맞는 거고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니까. 네네네. 그리고 저희 이전에 많은 선배들이 그런 작품을 시작한 분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조형물로서 저희가 네.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는 건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에 보면은 소녀상을 만드는 과정부터 뭐 어떤 동상은 이렇게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제작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녀상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 땅에 닿지 못한 뒤꿈치,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볼 때마다 그 발을 좀 편하게 내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 뒤꿈치와 이제 뒤에 그림자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그림자는 할머니의 그림자예요. 이 할머니가 사실은 이제 상처를 받은 건 아니었죠. 소녀가 받은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1945년까지죠. 그 이후에 많은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뭐 싱가포르, 필리핀, 뭐 대만, 중국,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막 와요. 맨 처음에 자기 가족한테 가잖아요. 가족한테 가가지고 이 토로를 하면서 엉엉 울고 이제 가족들은 이제 안아주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슬픔이 끝나야 되는데 마을 한 어귀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마을 사람들도 100년, 200년을 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밥그릇이 몇 개 있고 다 알고, 저 아이가 뭐 필리핀에서 왔대, 인도네시아에서 왔대.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것도 못 봐요. 그리고 그 옆마을을 가게 되고, 그 옆마을에서도 또 너 왜 여기 와 있어?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여성이 자기가 갈 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은 상처만 받았는데 돌아오는 욕은 못된 년, 나쁜 년, 더러운 년, 창녀, 환양년, 별의별 욕을 다 듣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삶 자체는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학순 할머님이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했다라고 전 세계에다 내고 용기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거를 극복하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시간이 1945년부터 91년까지 보면은 4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46년 동안 그 수모를 다 받으면서 몰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92년부터 수요 집회를 하는데 현재까지 가해자국은 사죄와 반성을 안 하고 있고, 할머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이렇게 싸워오시면서 용서할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가해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할머님들이 너무 이제 속상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이제 반성할 때도 되지 않냐? 본인들이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님들이 명예가 회복이 안 되니까 여전히 발뒤꿈치가 편하게 못 닿아 있는 거예요. 소녀상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왜 소녀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20세 이전에 어린 나이에 끌려가셨고요. 그리고 그 중에 증언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13에서 15세가 많으셨어요. 그걸 근거로 저희가 만들었던 것이고요. 나라 없는 소녀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도대체 어떤 것을 넣어야 할까를 꾸준히 고민을 했죠. 아팠지만 이 소녀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감이라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작을 하게 되면서 하나하나 추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할머님의 모습도 투영이 되고요. 과거에 고통받았던 그 소녀들도 상상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녀상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다가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게 저희거든요. 인연의 끊김, 나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끊김을 머리카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할머님들의 자유의 의지, 그런 모습들을 새를 통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새는 돌아가신 할머님과 살아계신 할머님들을 연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았고요. 또 하나 소녀의 손이 딱 원래는 이렇게 다소곳한 모습의 손이었어요. 근데 주먹을 쥐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이 주먹이 폭력적인 주먹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의 다짐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일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작가인 우리가 약속의 다짐의 자리, 다짐의 주먹이었어요. 빈 의자에 새긴 약속도 저희가 약속의 의미, 다짐의 의미로 빈 의자를 만든 거거든요. 돌아가신 할머님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왜 할머님들이 20년이 넘게 수요 집회를 지금 거의 이제 30년이 되고 있거든요. 진행하시고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 그리고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약속하는 자리.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할머님의 입장 그리고 그 소녀의 입장이 돼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림자 또한 아까 뒤꿈치가 들린 발이랑 비슷한 의미예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할머님들이 살아오시면서 그 고통들이 다 파편화돼서 하나하나 새겨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나비가 있습니다. 심장에. 그 또한 할머님들이 환생하셔서 저희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비라고 있어요. 예, 평화비라고 있는데 평화비라는 것이 처음에 세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작게. 예. 그냥 일본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걸로 멈췄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소녀상까지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건 일본의 역할이 큽니다. 예, 일본이 우리를 막을수록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일본이 막을수록. 네. 그래서 주목을 쥐게 됐고, 그렇죠. 네, 전국에 세워지게 됐고, 전 세계에 하나둘씩 늘어나게 됐고, 지금은 또 전시까지 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분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좀 어떤 다툼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에서는 이렇게 이제 의견이 팽팽한 게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에서는 의견이 팽팽한 거 없었어요. 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다 이해하고 중간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저를 이제 김소영 작가가 이렇게 밀어내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 의미가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얘기하지도 않아도 이제 알게 됐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돼서 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늘상 작업을 같이 해가지고 네. 발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삐졌구나. 이 사람 기분이 좋구나. 네. 숨소리만 들어도 알고 뭐 이런 정도라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너무 눈치 보면서 사시는 건가요? 혹시? 사실은 뭐 그렇기도 하고. 눈치가 빠르다는 건 굉장히 부부 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하시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 될까요? 이제 크게 보면은 남성한테 여성이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성의 손길이 이제 계속 되면서 완성되어지는 것보다 여성의 감성으로서 여성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제 무언의 그런 것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평화의 소녀상 그 작은 좀 투박한 소녀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도 약간의 좀
그러니까 내가 그 소녀가 점점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불편하더라. 그냥 불편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같이 하는데 그냥 불편해서 당신 안 해줬으면 좋겠어. 같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의 아픔을 쭉 끄집어내야 되는 것도 또 있었고요. 남성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특히 전쟁 속에서 성폭력, 그다음 일상 속에서 성폭력 이런 것들이 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려면 온전하게 여성의 손으로 완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마치 배우들이 그 연기에 몰입을 해서 그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정말 아프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맨날 그랬죠. 감정적으로. 근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회화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루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고통을 겪으셨더라고요. 뭐 여성 남성 구분 없이. 그래서 이 사람도 아팠고 저도 아팠고 근데